안녕하세요. 아주 간단한 라면 조리법 찾으세요. 생초보도 무조건 가능한 김라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물을 끓이고 면을 삶습니다. 그냥 넣을게요. 면이 삶아지면 물을 덜어내고 면을 따로 준비해 놓아주세요. 자, 그럼 이 라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네, 바로 김입니다. 두 번째로 김을 마구마구 부셔 해주세요. 만약 괴롭히는 사람 있으면 생각하시면서 부셔주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해소될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면 삶은 물을 다시 끓이고 스프를 넣어서 졸여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소스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럼 소스가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네, 바로 플레이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플레이팅은 면을 그릇에 넣어주시고 참기름은 세 바퀴를 둘러주세요. 진짜 이만큼 넣어야 돼? 할 정도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김도 할 정도로 많이 넣어주셔야 됩니다. 꼭 소스를 아빠 숟갈로 10스푼을 넣어주시고요. 나머지는 원하시는 대로 토핑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떤 걸로 토핑했을까요? 저는 소시지랑 계란으로 토핑했습니다. 자, 그럼 완성! 자, 맛은 과연 어떨까요? 일단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네,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고소고소하고 입안에서 황홀하네요. 맥주가 굉장히 잘 어울려서요. 여러분들께서도 맥주랑 같이 드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서 잠깐! 아까 이 라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쓴 김은 광천 우리 막김입니다. 네, PPL이 있냐고요? 네, 맞습니다. PPL 맞고요. 김이 고소해서 다른 데보다 무려 4,000원 정도가 싸요. 이게 되게 맛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맛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거 만드실 때 주의사항 및 꿀팁이 있습니다. 딱 5가지인데요. 과연 뭘까요? 첫 번째는 2개 이상 끓이실 때 참기름을 6번이 아니라 4번만 둘러주시면 됩니다. 왜일까요? 너무 많이 하면 참기름 맛이 김 맛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2개 이상 끓이실 때 소스 또한 20스푼일까요? 아닙니다. 15스푼을만 하시면 간이 딱 맞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 사항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로 라면은 다른 라면 말고 안성탕면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왜일까요? 다른 라면으로도 해봤었는데 그 김의 깊은 구수한 맛을 좀 살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성탕면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김치가 진짜 안 어울렸어요. 여러분들, 김치의 아주 신맛과 구수함이 만나면 잘 조화가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좀 별로였고요. 굳이 김치를 드신다고 한다면 아예 안 익은 겉절이나 파절이를 드시면 조금 더 식감이 살아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5번째로 제일 잘 어울렸던 토핑은 사실 무엇이었을까요? 간장 숯불 갈비였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찍는 날 소시지가 그냥 좀 땡겨서 좀 먹었었는데 다음날 먹었을 때는 좀 간장 숯불 갈비가 굉장히 되게 짭조름하니 감칠맛이 돌아서 더욱 맛있었습니다. 그냥 맥주랑 먹으니까 진짜 완전 대박 꿀맛탱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 말고 들기름도 꽤 괜찮고요. 조금 더 좀 고급진 느낌을 느끼고 싶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께서 트러플 오일 또한 괜찮습니다. 단 여러분들 수중에 돈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요. 자,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엔 왜 김이 김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김이 김인지 혹시 아십니까? 답은 무엇일까요? 김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주로 생산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김이 가장 높은 수출량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한중일 중에서 한국이 김을 먹은 최초의 나라라고 합니다. 김은 언제부터 먹었던 것일까요? 정답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부터 먹었다고 합니다. 김은 바다 바위에 붙어서 좀 자라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옷을 입은 것 같다고 해서 김을 해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아세요? 김에 대한 확실한 기록은 사실 조선시대 때부터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어느 서적에 적혀 있을까요? 1424년에 만들어진 경상도 지리지, 1454년 세종실록 지리지에 해안지방의 특산품 혹은 명나라에 바치는 조공품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김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진 식재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이 왜 김인지에 대한 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1640년 조선의 왕이 인조일 때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해류에 표류해온 나뭇가지에 김이 붙어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영감을 얻어 김의 양식을 처음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당시 김여인은 김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서 양식을 성공했을 때도 음식의 이름을 짓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이후에 이 음식은 인조의 수라상에 올라가게 되었고 인조는 음식을 먹어본 뒤 이름을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신하가 대답한 게 있었는데요. 이름은 아직 없고 김 아무개가 만든 음식이라고 말했는데 인조가 말하길 그렇다면 이 음식을 이제부터 김이라고 불러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이 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이죠. 참 신기하죠? 아참!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동맥경화, 고혈압, 골다공증, 암을 앓고 계신 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김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아픈 부분이 있다 한다면 조금 덜어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김을 맛있게 먹는 다른 방법은 김죽, 김부각, 김밥 등이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광천 오리 맛김으로 한번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김라면과 김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드린 톰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